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김용현 국방장관 이 지명자가 오늘 첫 출근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병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핵 문제, 이런 상황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좀 이슈화 시키려는 그런 그 기색이 좀 보이네요. 왜 그러냐? 근데 김용현 장관 내정자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기본은 핵 우산하고 그 다음에 확장 억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나가겠다. 이랬는데 뒤에 방점을 주고 있어요. 모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거를 이제 언론에서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보면은 이게 좋은 의도라기보다는 조금 비판적 시각이 있어 보여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 왜냐? 김용현 지금 이제 장관이 말이죠.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언론의 칼럼을 많이 썼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칼럼을 많이 썼는데 이제 자체 핵 무장을 지지하는 요런 칼럼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이제 최근에도 우리 정부는 기본이 확장 억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정부 정책하고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요런 시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비판을 하는 그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 더군다나 이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로 몇 번 했네 안 했네 해가지고 그동안에 야권에서 의혹을 많이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정치적인 선동이다. 딱 잘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종찬이 이거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데일리안에서 이 정기승 칼럼에서 이종찬이가 당적을 제가 많이 옮긴 건 아는데 무려 7번이나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방송했던 내용하고 이 변절자, 지 정치적인 이익을 앞세우는 인간, 그래서 조상에 대한 이 배신행위를 때린 거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배신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시각의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광복절을 가지고 논란이 많다 보니까 나훈아 가수 나훈아 여러분들 아주 재치있게 말을 잘하시죠. 이 가수 나훈아가 19년 전에 했던 발언 요것이 재조명되고 있고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조선일보 정례적으로 이제 칼럼을 쓰신 김영수 영남대 교사, 지금 이제 정치학 교수인데요. 요 분이 이제 조선 칼럼에 썼어요. 재헌국회는 왜 헌법에 임정을 명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 칼럼 내용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요, 재헌국회에서 임정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45년 해방 이후 48년 건국, 여기까지 우리 국내에서 좌우파의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요것이 임정에서는 임정헌법에는 명기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이제 얼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보도가 된 얼굴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안경을 쓰고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실력은 확실한 그런 분이죠.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최상병 순직 사건의 이 외압 의혹, 여기에 이제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내정자도 거기에 개입돼 있다. 이렇게 야권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요거 완전히 정치 선동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이런 야당 공세에 관해서 청문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최상병 사건은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게 대통령의 경우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부터 질문하고 싶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김용현 장관 청문회도요, 상당히 난장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부터 밤청 사령관까지 중앙부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 이거는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작년 11월에 국군 밤청 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요 사령관이 육군 중장인데 이분이 이제 중앙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장군들 가운데 불과 4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독자적 핵 무장 필요성과 관련해서는요, 한국의 자체 핵 무장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확장 억제하고 핵 우산에 기반을 둔
이 대응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책은 현 정부하고 맥락을 갖춰요. 아니 뭐 국방 전문가에다가 대통령을 모시고 모든 행사 다 다니는데 대통령의 생각과 현 윤석열 정부의 이 핵 기본 정책이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확장 억제 플러스 핵 우산이다. 이게 기본이야. 그러나 이제 요 뒤에 한마디 첨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있다. 그게 두 번 조건을 한 거예요. 하나, 기본은 확장 억제 우산.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본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게 최우선인 입장에서 북핵 위협으로 국민 안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있다. 이렇게 이제 단계적인 핵 무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도발, 이제 오물풍선 살포,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거와 관련한 대응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잘 판단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요, 지명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밝히고요. 첨단 무기 확보도 중요하고 우방국들과의 군사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들의 사기 복지다. 특히 초급 간부, 중간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추진을 하겠고, 그래서 그들의 군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용현 지금 내정자가 오늘 밝힌 입장문을 보면은 상당히 좀 제대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도 적절수위에서 상당히 잘 조정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무장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고, 지금 언론에서 이 관심 있게 추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군 신분을 종료하고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숭실대 초빙고수로 있었는데요. 2020년도 5월달 언론 기구에 뭐라고 실었느냐? 우리는 핵무장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 핵무장 시에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 주변국의 핵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핵무장에 나서자는 것이 아니고 명분을 쌓고 시간을 벌면서 내부적으로 플랜 B를 가동해서 차분히 준비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칼럼 내용하고 오늘 발언한 내용하고는요, 다른 게 아니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핵 정책하고도 맥락을 같이 한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기본은 뭡니까? 자체 핵무장은 아니야. 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 강화가 기본이야.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용현 장관 내정자의 입장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 새 조약을 체결하면서 핵 무장 필요성이 이제 우리 국내에서 다시 한번 또 제기된 바 있는데, 그때 우리 정부는 뭐라고 했느냐? NPT 즉 핵 확산 방지 조약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한미 간 확장 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자, 그러면서 이 핵무장을 할 경우에는 동맹 관계가 훼손이 되고 불량 국가로 낙인시켜서 다양한 국제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용현 장관 내정자의 오늘 이 발언은요, 지극히 그 당연한 그런 그 입장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권의 이런 프레임 전쟁에 우리가 말려들면 아니 되겠습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데일리안의 지금 쓴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종찬이가 과연 얼마나 이게 변절자인지 요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기수 칼럼인데 정례 칼럼이에요. 이 정기수 씨는 이제 언론인 출신입니다. 과거에 경향신문하고 시사저널에서 정치 기사를 많이 달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연대 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의 클리브랜드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데일리안의 정례 칼럼을 쓰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종찬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88세 이종찬의 도역이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 한 주가 지나갔는데 도대체 무슨 욕심이 남아서 거짓 선정, 억지 주장으로 야당의 친일파 장사에 기름을 대면서 나라 경축일인 광복절 행사를 두 쪽으로 찢어 놓았느냐. 예,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변절이 피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김원웅 때 우리가 질려버렸잖아요. 요 광복회. 그래서 김원웅 때 질려버렸는데, 야, 이종찬이가 오니까 좀 나아질라나 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 당시 근데 이 김원웅이가 광복회장이 될 때, 이종찬이도 지원했는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번에 이제 재수해갖고 기어이 앉아갖고 요 난리를 지금 일으키는 건데, 김원웅과 이종찬이는 딱 닮은 꼴. 그 어떤 점에서 닮은 꼴이냐? 행적을 보면 일관성도 전혀 없고 변질, 입신, 양병주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종찬 육사 졸업해서 중앙정보부 공채 1기, 예, 요직을 두루 거쳤고, 전반 50대 민주당 권력서의 2위로 후계자 소리까지 들었는데,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가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변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그 당선에 기여하고, 그래서 인수위원장도 맡고, 공신 1호로 해서 국정원장까지 해먹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선 선대위 고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7번 당적을 옮깁니다. 민정, 민자, 새한국, 국민회의, 그 다음에 국민회의 탈당 후에 다시 국민회의 복당, 그리고 민주당, 요렇게 적을 7번이나 옮겨 다녀요. 근데 김원웅이는 총 12번 당적을 바꿨고, 생계형, 그야말로 이 경력을 관리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종찬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재수해서 됐는데, 이종찬이가 광복회장 취임에 성공한 것은 바로 뭐냐? 이 변절을 지금 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왜? 이 종북 좌파 비슷하게 친김구 반 이승만으로 진영을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종찬은 진영 논리에 더해서 자기가 추천한 김구 손자 김진이 납점이 안 되니까 반윤석열로 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일파, 즉, 뉴 라이트, 이 프레임 걸기로 해서, 지금 이제 김형석, 지금 관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일요일, 광복절 행사에서, 일요일이 아니라 어제죠. 이제 목요일.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순 없다. 이런 망언을 하는 겁니다. 자, 아니, 지금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 없다. 이게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런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당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예, 언제부터 그렇게 이종찬이가 피운운하는 투사였냐 이거예요. 이거는 김대중 당에서 배운 선동 웅변술이다. 지금이 2024년인데 88세 노옹이 피로 쓰인 역사 외쳐봐야 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저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반응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반일 프레임에 지금 전국인 민주당 여기에 말하자면 범야권 이런 역사 정책의 전쟁에 이종찬이가 결국 기름을 부어준 꼴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름을 딱 부어주니까 이재명하고 조국이 뭐라고 나왔느냐?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전진을 역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민생은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을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 역사를 퇴행시키면 결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국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친일 주구와 밀정들을 하나하나 색출해서 국민께 고하겠다. 일제 시하에서 광복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친일, 종일, 부일, 숭일 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악랄한 입장을 내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종찬이는 더군다나 뉴라이트 이 간별법 9가지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면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가 이 한마디로 뉴라이트라는 거예요. 역사를 갖다가 지들 입맛대로 쓰려는 인민재판이고,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광복해도 없다는 사실을 이종찬 일당이나 민주당 이런 골수 진보 좌파들만 모르는 채 한 건데, 작년 한 해 일본을 찾은 세계 관객의 30%가 한국 사람, 650만이 일본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때문에 방사능 안전성 증명을 위해서 쓴 돈이 무려 1.5조나 돼요. 그래서 일본을 이종찬이만한 혀로 이기기 위해서 종북 진보 좌파들은 2024년도에 친일몰이에 정신이 없었고, 이종찬은 이들에게 천군만마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인호 교수가 작금의 소련과 관련해서 1919년이 건국해라고 하는 동갑 이종찬을 아프게 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는 정말 그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당시 일제의 호적을 받았다. 그때 우리가 1919년 건국해서 한 나라의 국민이었다면, 우리에게 나라가 있었다면 왜 일자에서 우리가 식민지를 신음하고
독립운동을 해야 했느냐. 자, 그래서 이 정기수 칼럼도요. 그 이종찬의 1919년 건군 절 요거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나훈아 가수 이제 나훈아 씨가 19년 전에 이 한 말 요게 재조명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주 인기리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훈아, 자, 이거 보시죠. 2005년도에 공연 중에 한 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쓸데없는 기념이다. 이 얘기는요, 참말로 뭐 광복절을 무시해서 바르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그야말로 광복을 외치면서 이 분열되고 이러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요런 취지에서 한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좌우 이념 이 분열 현상이 극심하게 일어났잖아요. 요거를 질타하는 나훈아의 예언적 발언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엎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 했느냐. 오늘 광복 60주년 2005년도니까 60주년이잖아요. 예. 광복 60주년 기념이라 하지만은 쓸데없는 기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콘서트에서. 그 당시 이제 MBC 특별기획 나훈아의 아리수 공연 도중에 나왔는데요. 이때도 본인의 대표적인 공을 부른 뒤에 일종의 이제 만단처럼 속내를 털어놓는 스타일이 이제 나훈아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해서 언급을 한 거고, 이게 당시 이제 유튜브 영상이 지금 오늘날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대표곡인 공을 부른 다음에 저는 이 공연 처음에 말을 타고 나왔고 옛날의 고구려 광개토왕 대왕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임전부터의 우리 옛 어른들의 조국을 생각하는, 조국을 지키는 우리 장군들의 영혼을 요 무대에 같이 모시고 나왔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광복 60주년 기념이라 하지만은 쓸데없는 기념일이다. 광복하는 것은 없는 편이 좋았다. 그러니까 아예 일본이 침략한 게 이게 없는 게 훨씬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중석에서 옳잖아요.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한 거. 이거를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갈채가 터져나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광복하지도 않아도 되는, 다른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된다는 얘기로 이게 쓸데없는 기념일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종찬이가 얘기하는 다른 종북 좌파들의 그런 기념일,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본 침략을 막아냈으면 이런 이 기념일이 쓸데없이 됐을 텐데 못 막는 바람에 해서는 쓸데없는 기념일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그러지 마. 남의 나라 쳐들어오는 것은 나쁜 짓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런 소리를 하기보다는 절대 우습게 알지 못하게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기 살기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뭐냐? 다른 나라에서 침략하도록 우리가 분열되고 이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요런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있는 한은 이제는 걱정이 없다. 우리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있는 것인데 형님, 아버지,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줘도 우리 젊은이들은 절대로 옛날처럼 지배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요렇게 입장을 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나훈아, 그야말로, 큰 이런 콘서트 할 때마다 명언을 한 번씩 남기는데 이미 2005년도 건국 60주년 행사 때 이미 그런 입장을 내놨네요. 예, 그래서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금 뒤엎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네, 마지막으로 요 상당히 중요한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영남대 김영수 정치학 교수인데 이분이 조선일보에 정례 칼럼을 써요. 조선 칼럼. 그래서 오늘자 칼럼의 제목은요. 재헌국회는 왜 헌법에 임정을 명기하지 않았느냐. 이게 분수령이 48년도 50총선거인데 김구가 소련 지지로 돌아서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임정은 몰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민주주의의 정치적 결정적 오류는 뭐냐. 독립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건국 48년 8월 15일 사이에 이 단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큰 오류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의 가치로 거듭날 때 대한민국은 결국 문명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48년 헌법에 임정이 명기하지 않은 것은 김구 선생이 이제 소련 지지를 돌아서면서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좌우 한마디로 이제 분란이 컸었잖아요. 그 당시. 예, 그런 것 때문에
요 45년하고 48년 사이에 단절 현상이 있고 이로 인해서 임정이 명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임정을 누가 주도를 하려고 그랬나요? 김구도 주도 세력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련으로 붙어버리니까 이게 임정이 명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칼럼의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요 칼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좀 많이 이 칼럼을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바로 뭐냐, 이번 이제 이종찬이하고 정부하고 갈등 때문에 두 개 별도로 됐는데, 이종찬은 이번 인사, 그러니까 이제 김영석을 갖다가 관장으로 시킨 것은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계획, 즉 건국절 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서 오히려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상식 밖이다. 그러니까 오직해 윤 대통령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과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옳은 발언이다. 그래서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쉽게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찬이가 논리, 그러니까 1919년 임정이 말하자면 건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임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인데, 우리 우파는 그게 아니고 48년도 50선거로 건국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금 갈라지게 됐는데, 좌우 절충안은 뭐냐? 19년도에 건국을 시작해서 48년에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슈는 단지 논리적 문제가 아니고 45년 해방이 됐을 때 한국 국내 정치 세력은 임정의 지위를 놓고 고민했는데, 여운형, 박현영 이런 좌익들은 임정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미군정은 당연히 임정의 지위를 또 부정을 했습니다. 송진우, 김성수를 비롯한 한민당 세력만 임정 이 봉대로를 주장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 그 다음에 박현영, 이거 요새 얘기로 좌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정의 정통성을 인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구는 유일하게 이 임정의 정통성을 김구가 인정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반탕운동 때 김구는요, 임정이 결국 미군정의 주권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했지만은 실패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임정의 지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해가지고 48년도 50 총선거가 결정적 분수령이 됐는데, 요때 김구가 본래는 반공주의자였는데 47년까지, 그래서 이제 50 총선거를 지지까지 지지했어요. 그런데 48년 들어서 미소 양군의 탈퇴, 그리고 이제 한인의 자주민주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 요게 이제 소련의 주장이잖아요. 이 소련의 주장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하면서 소련 지지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50 총선거, 이거를 지지하다가 총선거에 불참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임정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역사적인 경위, 과정, 이런 것 때문에 48년 헌법 제정 때 재헌국회에서는요, 임정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심각하게 논의했지만 헌법 전문에 임정의 법통을 명기하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이게 빠져버렸어요. 대한민국 김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며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다. 그러니까 김이 3.1 운동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 운동은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했지만은 임정은 그러니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정통성이 아니라 단지 정신만 개성한다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비로소 헌법 전문에, 이게 이제 87년도 민주화 헌법, 요게 지금 오늘날의 헌법에 이제 이 기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요때 처음으로 임정의 법통을 개성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0여 년 뒤에 극적으로 부활하게 된 것인데, 요 헌법 조문은 누가 넣느냐? 바로 이종찬이가 이거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헌헌법에서 임정이 빠지면서 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재헌헌법. 그래서 주권 회복을 위해서 싸운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운 건국운동 사이에 역사적 단절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헌헌법에서 임정이 빠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래 둘은 하나가 되어야만 했지만은 미소가 격돌한 한반도에서 어느 한쪽의 선택이 불가피했을 때, 안타깝게도 김구는 통일을 명분으로
북쪽 소련과의 연대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승만과 전원인들은 단독 정부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을 택했고, 그래서 남북 협상에 실패하고 대한민국이 출범한 뒤에도 김군은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겁니다. 양군이 철퇴하면 진군 상태에 빠지고 북조선 인민군이 쳐들어오고 내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가 구실이고 모두가 비과학적인 관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이 김구. 그래서 한국 민족주의는 독립에서 건국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중대한 정치적 오류를 범했는데 김구 암살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48년도 대한민국과 이승만은 그 분노의 표적이 되고 근대의 이념 대립이 있는 곳에서 민족에 대한 호소는 모든 도전을 제압해 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좀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한 48년 대한민국이 너무나 성공적이고 북한처럼 민족주의의 실패가 명백해졌기 때문인데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로 폭풍 성장기를 막 끝낸 한국 사회가 중2병, 즉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과연 8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 혼란은 지금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찰의 시간이고 나는 누구인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알려는 열망이 뜨겁다. 민족주의는 자유와 민주의 보편적 가치 안에서 순환되어야 한다. 그 고뇌의 연옥을 지나면 대한민국은 마침내 성숙한 문명국가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와 민주, 이 보편적 가치 앞에서 건국절이니 임정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싸우는 것은 국력 낭비다. 그러면 성숙한 문명국가로 못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글의 핵심은요, 본인이 이제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은 건국의 완성은 48년도 50 총선거가 이 법률적 정통성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종찬이 주장을 사실상 뒤엎는 그런 칼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